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3월 초반에 이 하락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해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요한 이 저항대에서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둔 이 상황에서 이 경계감이 일부 작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동 그리고 러우 전쟁의 불확실성도 아직은 해결이 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FOMC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적 변수인 헌법재판소 일정 역시도 우리가 고려해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 위주의 이 순매수 그리고 선물의 순매수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금액의 크기가 상당 부분 좀 약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어느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마켓디너에서 오늘도 알차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김선상 파트너님만의 히든 종목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밤을 달려주실 김선상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38관기법 김선상 파트너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주일 만에 뵈었는데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일주일 만에 뵙고요. 예, 다시 또 꽃샘추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파트너님 뵐 때마다 추위가. 날씨가 뭐 변덕스럽고 시장도 좀 변덕스러운데 예, 또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나가면 이제 또 좋은 시절이 올 거예요. 예. 조금만 지나면 이제 또 봄꽃도 필 거라고 보입니다. 뭐 이제 3월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우리 시장 그래도 최근에 보면 뭐 이제 조정 거치고 나서 잘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사실 뭐 종목들이 요즘 좀 답보 상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개걸음이나 좀 조정이 좀 길어지는. 근데 종목 선정을 정말 잘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니까 예탁금이 3월 초반에 좀 늘어났다가 예탁금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 순환매가 아무래도 조금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38광기법 높은 패를 잡고 있어야 돼요. 테마의 높은 패. 네. 혹시 저번 주 기억나시나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파트너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셨던 이 가스관 테마주 동양철관이 우리 종목도 봐주시고 또 차트까지도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850원 내려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딱 보니까 정확하게 850원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상한가 어떻게 이렇게 맞추셨어요? 근데 오늘 또 희한한 게 동양철관이 장중에 거래가 멈췄어요. 그 전산 오류가 생겨가지고. 맞아요. 7분 정도 거래가 안 됐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 그 전산 오류 생겼는데 나중에 결국 상한가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테마는 여러분들이 그 대장급이 제일 높은 패예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도 가스관하고 철강주들 좀 점검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테마 속에서 대장은 동양철관이다. 그런데 빠질 것이다. 그 얘기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빠지면 제가 이제 사실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사실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850원을 지정해 드렸는데 정확하게 850 찍고 결국은 오늘 상한가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의 대장급을 잡아야 높은 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다음 뭐 이제 대형주는 제가 얘기했듯이 주도주. 주도주는 뭐냐? 저번 주에도 그 얘기했어요. 하나그룹주들.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이제 오늘은 뭐 하나그룹주들 뭐 폭락도 나오고 막 그랬지만 저번 주에 막 얘기하고 나서 또 이제 막 날아갔잖아요. 하나그룹주들.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들은 시장에서 하나그룹주들이고 제일 오래 올라가요. 주도주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차별화가 되게 심해요. 차별화가 심하기 때문에 종목 장세긴 한데 종목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패를 잡으려면 개변주 하시는 분들은 테마에 편승하는 종목이나 아니면 테마의 대장급들 그런 것들 무조건 그런 것들 하셔야 되고 또 내가 대형주를 좋아하시면은 대형주에서도 주도주 그냥 오로지 주도주
그러니까 자기 투자 성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우량주나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노리셔야 되고,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마를 편성할 수 있는 종목들, 아니면 테마의 대장급들, 예, 그런 것들을 하셔야 고수익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장을 좀 잡아내시려면은 우리 김선성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과 함께 이 주도 신공 패밀리가 좀 되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패밀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링크 하나 뜰 텐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우리 파트너님의 주도신공 패밀리가 되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우리 이제 시장에 정확하게 섹터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방금 전에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지가 궁금해요. 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 뭐 미장을 먼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미장에 대한 과매도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반등 나올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바닥은 아직 아니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장이 반등하는 거는 과매도권의 기술적 반등이에요. 보통 이제 RSI 지표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 우리가 과매도, 과도한 하락, 예, 그 구간에 진입하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럼 명분이 없어도. 근데 이제 미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엔비디아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시가총액 제일 큰 게 이제 애플이나 엔비디아, 그 외에 이제 뭐 빅테크주들, 뭐 아마존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메타도 있고 많은데, 미국의 가장 빅테크의 주도주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그럼 엔비디아는 또 이제 반도체하고 연관이 있죠.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작년 여름 전에 4,4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랠리가 나왔어요. 예, 하반기.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또 이제 내려왔죠. 근데 이제 저번 주에 필 지수가 4,400 정도 찍고 나서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완벽한 턴은 아니지만 이제 바닥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들이 바닥 가능성이 높다, 이달에. 근데 이제 바닥을 쳤다고 해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어느 선에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잖아요. 저점을 2번, 3번. 예, 그렇게 잡으면 이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진짜 바닥 나왔구나 하는 시간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거예요, 아마. 한 달 이상.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한 4월 중반까지는 진바닥이 아니다. 근데 이제 미국장은 어쨌든 뭐 이번 주에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우리도 이제 200일선까지 돌파하다가 오늘 밀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약간 조정을 탈 겁니다. 이제 내일 이후부터는 조정 과정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정은 또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 장은 또 미장하고 또 다르게, 예. 먼저 작년에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 이번 주에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17일부터, 그러니까 어제죠. 오늘 18일이니까 21일까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해요. 예. GTC 2025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젠슨 왕이 이제 그 블랙웰이라고 해서 GPU죠, GPU 신형 GPU 신제품. 이제 블랙웰 울트라를 지금 발표를 하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차세대 먹거리가, 우리가 이제 뭐 인공지능은 뭐 이미 다 알려진 차세대 먹거리인데, 또 한 가지 먹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또 시장이 될 거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또 지금 굉장히 또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기술 수준도 뭐 미국이 가장 높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삼성전자는 지금 HBM을 엔비디아 쪽에 지금 납품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이미 이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지만, SK 하이닉스하고의 이제 기술 격차.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10년 전에 인공지능
그 관련해서 그걸 예측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HBM을 원래 만들어 놨다가 잘 안 팔리니까 삼성은 철수를 했고 SK 하이닉스는 그대로 놔뒀는데 이제 작년부터 해서 챗GPT가 터지면서 이제 수요가 확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HBM을 지금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젠승환이 어쨌든 퀄 테스트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 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 쪽에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HBM 수요가 늘겠죠. 삼성전자도. 어쨌든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이달에 좀 조정 과정을 좀 거치지만 지속적으로 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시장이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마주들이 좀 순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강한 섹터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제가 가스관,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알래스카 개발 얘기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한국하고 일본을 지금 뭐 참여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테마가 형성해서 오늘 이제 뭐 동양철강들이 상한가 나오고 그 외 종목들도 이제 많이 오늘도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저번 주에 또 얘기한 게 방산 테마예요. 방산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하나그룹주들하고 뭐 LI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너무 많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장 좀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온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방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방위비 지출을 계속 꾸준하게 늘려야 되겠지만 이제 안보 문제가 유럽 쪽에서 계속 거론이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젤렌스키가 협상을 이제 미국까지 날아갔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속된 말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하고 이제 왔죠. 다시 이제 협상 과정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쨌든 종전을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젤렌스키는 불리한 입장에서 이제 협상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별로 패가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 좋은 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쉽게 아마 협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안보 문제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방위비 지출 많은데 이제 니네 안보 니네가 지켜라.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점점 그것 때문에 이제 방위비 지출을 늘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수출도 상당히 더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마성 종목들, 특히 작은 종목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성이 앞으로 매우 커질 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몇몇 종목도 있지만 아직 기술력은 사실 많이 딸립니다.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을 풀어야 될 문제를 우리가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비싸요. 일반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 기상청에 쓰는 거 수백억짜리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그거를 몇백 년을 풀 거를 양자 컴퓨터는 다 몇 초 만에 풀어요. 예? 그러니까 컴퓨터보다 수만 배, 속도가 수만 배 빨라요. 근데 이제 그게 상용되려면 한 5년, 10년? 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예상하기로는 뭐 10년 안에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막대한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 섹터도 또 당분간은 또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산 그리고 양자 컴퓨터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었는데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중에서도 또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인지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가 내가 같이 좀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이 섹터들에 대해서 이해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좋은 종목들 하나씩 이렇게 선별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되시면은 우리 주도 신공 패밀리가 되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편리한 방법 선택하시면 되겠죠. 방산 테마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봐주실 건지가 궁금한데 우리 파트너님께 좀 여쭤볼게요. 방산에서는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요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요거 지금부터 우리가 좀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시가총액이 지금 네. 30조가 좀 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질적으로 수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 지금 K 방산이 특히 이제 뭐 폴란드, 덴마크, 유럽 쪽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뭐 그럼 이제 왜냐면 이제 그쪽의 안보가 이제 방위비 증액 이제 미국이 그동안 안보를 책임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하면서 이제 니네 방위 이제 니네가 지켜라. 지금 그런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K 방산이 성능도 좋은데 뭐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라든지 뭐 KF-21이라든지 그다음 천공, 뭐 현무. 지금 방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방산들이 뭐 전 세계 지금 거의 뭐 휩쓸다시피 해요. 또 중동 쪽에서도 굉장히 중동 국가는 아시다시피 뭐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 돈이 많잖아요. 그냥 무기 딱 보고 그냥 속된 말로 뿅 가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캐시로 바로 질릅니다. 돈 많으니까. 더 달라 그러고 지금. 근데 그런 차원이에요. 근데 이제 납기도 보통 한 2, 3년 걸리는 걸 1년에 맞춰주니까 가성비도 좋고 그다음 이제 독일제 전차 하고 실제 성능 실험을 했는데 능가했어요. 예, 능가했어요 우리나라가. K2 흑표 전차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뭐 자주포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거의 뭐 넘버원이라고 가격도 훨씬 싸요. 훨씬 싼데 성능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건 또 이제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75만 원까지 뭐 보니까 이번 주에 뭐 그 정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76만 원 너무 지금 과도하게 좀 오른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이번에 많이 올라왔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신고가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수출도 많이 되고 올해도 뭐 실적도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주가라는 건 또 너무 많이 오르면 예, 주식은 그래요. 가장 호재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좋고 성장이 좋은데 많이 떨어진 것들은 가장 호재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너무 많이 올라갔어. 예, 과열권이야. 주가가 반영이 많이 됐어. 근데 이제 수출 잘 되고 실적이 좋아. 근데 그거는 악재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너무 많이 오르면 그러면 이제 증권에서 목표가를 막 상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고 나올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설명 좀 해주셨는데 한국항공우주도 궁금해요. 예. 파트너님께서는 요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국항공주도 사실 이달에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전투기라든지 일반적인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공우주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이고 또 마찬가지로 K방산에서 수출도 많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파동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단기성은 너무 또 전달부터 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 오늘 아마 심하게 좀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조금 한 테포 좀 한 일주일 이상은 좀 기다려서 들어가더라도 지금 탑승하면 너무 단가 높게 잡혀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산 테마를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양자 컴퓨터에는 어떤 종목들 좀 보면 좋을지도 같이 열어볼게요.
한국 첨단 소재, ICTK, 엑스게이트 이렇게 3개 가지고 오셨는데 하한국 첨단 소재는 또 특별한 뭐 이슈가 있을까요, 파트너님?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 전자통신연구원하고 유선 양자키 분배 시스템 그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전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몇백 프로 났어요, 몇백 프로 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종목도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그 시세들이 크게 난 것도 있고 덜 난 것들도 있어요. 아니 이제 부각되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전달에 또 시세가 수백 프로 나고 나서 고점을 쳤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이지만 파동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슈는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듯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대체로 이제 뭐 암호키라든지 보안 그쪽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방금 얘기했듯이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제 큰 빅테크 기업들 개발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소프트웨어부터 해가지고 하드웨어까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기술을 만들어낼 만한 기업은 없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보안이라든지 암호키라든지 아마 그런 거에 연동이 돼서 이제 테마 형성이 된 종목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한국 첨단 소재도 있고 얘기했듯이 ICTK도 있고 엑스게이트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번 주에 젠슨왕이 또 연설을 하면서 컨퍼런스에서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연설을 또 하고 있고 시장성이 좋기 때문에 테마 이슈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목을 공략할 때 여러분들이 차트도 중요하고 뭐 기업 내용이나 재료도 중요한데 이슈 분석을 제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가 과연 얼마까지 진행이 될까? 얼마까지? 뭐 가스관 이슈가 나오면 막 이게 한 1, 2주는 갈까? 아니면 그냥 한 2, 3일에 끝날까? 왜냐하면 2, 3일에 끝나버리면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시세가 딱 났다가 며칠 안에 끝나버리면 거기서 탑승하면 그냥 그대로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스 폭발력이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양자암호 같은 경우 이제 뭐 양자 컴퓨터나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슈가 꽤 크죠. 그리고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라질 이슈는 아니죠. 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이슈가 나오면 그래도 길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종목별로 시세가 크게 났느냐 안 났느냐의 차이죠. 거기서 이제 선별 작업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테마의 대장급을 골라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 대장급. 네. 예.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이렇게 같이 좀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알령 화장품 테마 어떤 종목들 있을지 좀 어느 정도 알 것 같기는 한데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마녀공장, CNC 인터내셔널, 삐아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삐아 좀 쓰냐고.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네. 잘 몰라요. 사실. 여기에서는 그냥 금액이 올라가는 거 위주로만 좀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사실 로션은 바르는데 네. 그 외에 화장품은 잘 안 바르기 때문에 스킨도 잘 안 발라. 어머, 그러시구나. 아, 남자 중에 로션도- 남자 상남자십니다. 그냥 세수만 하고 로션만 바르고 그리고 여자들 화장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공부를 한다면은 좀 더 네. 깊게 뭐 색조 화장품이 뭐 어떤 게 좋고 뭐 스킨이 어떤 게 좋고 네. 뭐 그런 것까지 더 디테일하게 알면 좋겠는데 네. 그 정도는 모르겠고요. 상남자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슈 분석이에요. 네. 방산 이슈가 있으면 방산 이슈가 지금 핫한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시세지 나면 끝날 건가? 그럼 그때 들어가면 이제 끝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한한령은 왜 갑자기 화장품이냐? 사실 한한령은 우리가 사드가 벌써 7년, 8년 됐어요. 2017년도에 중국이 사드 보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끊겼죠. 예.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뭐 중국이 한한령 해제를 한 건 아니지만은 중국이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소비가 굉장히 침체되고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지금 3연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수가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부양책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경기 부양책을 써도 약발이 잘 안 먹고, 예?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정책을 미뤄도 잘 안 먹고, 그러면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3연임을 하는데 여론이니까 사실 뭐 최고 위에는 이제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니까 반대표를 던지진 못하지만 여론이 안 좋으면 어쨌든 예? 자기가 연임하기는 더 불편하겠죠. 예? 여론이 안 좋으면.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어떻게든 진작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부양책도 쓰고 그런데 이제 상반기 안에 이제 한한령, 그러니까 여행도 지금 좀 풀었잖아요. 예? 무비자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한한령을 해제하려고 그래요. 게임즈나 엔터, 드라마, 영화, 케이팝. 뭐 우리나라 다 아시다시피 드라마, 영화 같은 경우도 게임도 판호 발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굉장히 선호하는 제품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한때는 불매 운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또 지금 이제 중국 제품들이 예전 같지 않게 품질들이 좋아서 이제 중국에 이제 진출했던 많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많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매장도 많이 오프라인 매장도 철수해버리고. 근데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어쨌든 한한령이 좀 풀리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지금 저는 아까 화장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은 이제 봄이 되면 한절기가 되니까 이제 계절적으로 수요도 늘어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K-뷰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사드 보복 이후에는 중국만 바라봤는데 지금은 중동 국가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화장품 선호합니다. 뭐 미국도 그렇지만 중동 국가. 예. 그러니까 중동 아시죠? 뭐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뭐 이런 데 중동 국가들 우리나라 화장품 최고로 쳐져요. 예. 그래서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과거에는 중국만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화장품들 막 싹쓸이해 갔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되면 어쨌든 중국 관광이 더 들어올 거고 또 관광객들이 중동 국가의 K-뷰티가 또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화장품이 조금 수출돼서 조금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내수도 조금씩은 아마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주를 사실 선정했어요. 왜냐하면 엔터도 있고 게임도 있고 드라마, 영화 콘텐츠도 있는데 일부러 제가 화장품 섹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섹터들을 좀 봤는데요.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될까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주도 신공 패밀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파트너님께서 히든 종목을 하나 가지고 오셨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영화 콘텐츠 관련이에요, 사실. 네. 아까 이제 사실 지정한 종목에서도 사실 터질 종목들이 있긴 해요. 제가 보기엔 나쁘지 네. 않습니다. 근데 이제 히든이라는 건 딱 하나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강한 종목을 택하는 게 좋아요. 네. 한번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상이 나왔던 종목들은 물량이 안 빠져나가면 또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은 M83이라는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M83. 예, 좀 생소하죠. 네. 예. M83의 어떤 부분이 조금 좋게 보이셨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재료하고 이슈가 있으니까요. 원래 이제 영상에 우리가 이제 특수 효과라고 그래요. 네. 예, 특수 촬영 기법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VFX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영화 드라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한학령이 해제가 되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한학령 때문에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제작. 근데 이제 중국은 그래도 뭐 불법적으로 다 봅니다. 중국. 볼 사람 다 보는데 어쨌든 아직은 제약이 있죠. 그런데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보니까 그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 너자투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애니메이션 최초로 흥행이 중국 그러니까 내수만이에요, 내수만. 글로벌은 아닌데 중국이 3억 명의 관객을 동원했더라고요. 3억 명. 거기에 VFX 제작에 참여를 했어요. M83이. 그래서 사실은 한번 이달에 세게 한번 터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기업인 그 VFX 기업인 그 최대주주가 있거든요. 그 헐리우드 진출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 특수 효과 부분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시장의 대장이었는데 M83이 그쪽에서도 사실 뭐 기술력도 좋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가면 지금 제가 얘기했죠. 예, 이제 주요 사업을 좀 보면은 영상 관련 이제 제작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계열사들이 몇 개 있어요. 계열사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예, PNT 링크, 슈퍼파워 메카닉, 클리닉, 모터헤드 예, 영상 관련 예, 사업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드라마 하면 영화나 우리 그 한산 아실 거예요. 예, 이순신 장군님 예, 용의 출연 예, 거기에서도 이제 특수효과 했고요. 그다음 이제 노량 아시죠? 예, 노량. 그다음 이제 뭐 빈센조라든지 드라마는 예, 그다음 뭐 음영사라든지 그다음 승리호 예, 그 송중기 씨 주연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특수효과를 이제 같이 제작을 하면서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주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임원 지분율은 여기 이제 지분율 구조를 제가 좀 적어놨는데 임원급들도 지분이 꽤 많아요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예, 대표부터 해서 임원분들 예, 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보면 4% 5%대인데 40만 주 30만 주대 꽤 많이 갖고 있어요 대표는 당연히 많이 갖고 있죠 예? 대표는 되게 많이 가는데 또 한 가지는 여기 계열사에서 이제 디플라트 주식회사라고 AI 기술 개발을 해요 이 회사가 AI 이게 자회사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 계열사의 자회사 이슈도 있고 거기에 사업 부분에서 또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제작을 하는데 이제 특수 효과로 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이슈화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계열사는 숨겨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잘 드러나지 않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너자라는 애니메이션이 흥행이 예,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3억 명이 봤대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최초로 아마 그 매출 흥행만 해도 조 단위가 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3억 명이면은 이제 전체 중국 인구의 한 4분의 1은 봤다는 얘기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흥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제 대주주 지분 아까 임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한국증권금융이 또 작년에 지분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5% 갖고 있잖아요. 전체 중에 770만 주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한국증권금융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증권계좌에 예탁금 맡아놓는 뭐 기업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지분 구조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M83. 그러면은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가격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요거는 우리 이따가 차트 봐주실 때 같이 공개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렇게 쭉 장중에도 그리고 장전에도 같이 대비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주도 신공 패밀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이라고 딱 3글자 보내주시면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더 편하신 방법대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파트너님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강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저번 주도 제가 이제 그 섹타 테마에서 또 테마 대장도 잡아드리고 이제 히든 종목도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AS도 또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고 밴드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이달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생각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밴드 오시면은 급등이 터질 종목들 제가 대방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급등이 터질 만한 종목들. 밴드 많이 오세요. 방법은 QR 카드 꽂는 방법은 카메라를 켜고 딱 키면은 그 밑에 저 영문자 주소가 나와요. 그걸 딱 누르면은 밴드로 바로 들어갑니다. 간단합니다. 휴대폰 카메라 끄시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슈니도 한번 얘기했어요. 슈니도가 한번 급등이 나왔죠. 이거 화요일 날 보시면은 이제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여기죠. 요 자리. 이게 또 안 움직이네. 요 자리에서 그때 얘기했는데 급등이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지면은 제가 이게 9%, 그다음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이 9%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조정 나왔죠. 오늘 조정 나왔는데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저항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 이제 저항이 9,400원대 이제 저항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테마에 원래 그 빅텍, 스페커, 슈니드가 세 종목이 이제 잘 타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공식처럼. 그러니까 슈니드는 방산 테마에 타는 종목인데 아마 대주가 또 보잉일 거예요, 미국에. 근데 요게 이제 저 고점대를 넘기려면 패턴을 보시면은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음양, 양음양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법칙대로 가려면 음선이 하나 나오고 양선이 붙고 음선이 나오고 양선이 붙고 음선이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양선이 붙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내일 양선이 안 붙으면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서 이제 박스권 저점대까지 내려와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세가 둔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일 만약에 양선이 붙어지고 여기 돌파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고점 돌파가 한번 나옵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오늘 화요일이니까 내일 수요일이겠죠. 수요일 날 정확하게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점 돌파가 안 나온다면은 팔아줘야 되겠죠. 근데 차트는 지금 좋아요. 차트는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보면 제가 이제 아까 한한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한한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먼저 저걸 보죠. 한국 첨단 소재를 보죠. 한국 첨단 소재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작년 12월 달 이후에 1월 달까지 해서 11,600원까지 이제 시세가 크게 터졌는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는 이슈화가 계속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인공지능처럼 뭐 앞으로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계속 이슈화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한번 급등이 터졌어요. 저번 주에 여기서 보시면은 상한가가 한번 나왔나요? 맞나요? 저번 주 목요일날 상한가 나왔죠. 목요일날 상한가 나왔는데 잠깐 제가 보시면은 61선이 여기 있어요. 61선이. 그래서 61선이 있는데 잠시만 고지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한국 첨단 소재, 나도 양자 컴퓨터 안에서 좀 좋은 종목들을 하나씩 집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집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을 딱딱딱 잡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아내실 수 있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은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뿅 뜹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주도 신공 패밀리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들어오시면은 우리 파트너님께서 세밀하게 종목들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이미 상한가가 딱 가준 이런 종목들까지도 AS까지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파트너님께서 다시 한국 첨단 소재 설명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칠판이 지금 좀 오류가 나가지고 잠시 쉬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시세가 크게 났잖아요. 제가 그 신대가에서도 그 저번 주에죠. 저번 금요일 날 N파동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N파동이 뭐냐면 N자 파동을 그려요. 그래서 이제 대장급들, 특히나 이제 테마의 대장급들은 고점을 치면요. 이제 시세가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근데 우리가 이 저점까지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이 보시면 안 내려왔죠. 그러면서 저번 주에 이제 상한가 한번 나왔어요. 상한가 한번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60선이 제가 있잖아요. 60선이 안 꺾여야 된다 그랬어요. 60선이 안 꺾였단 말이에요.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의 대장은 얘예요. 한국 첨단 소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여기서 팍 터졌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단기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파동은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타이밍을 잡느냐면 우리가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이렇게 거래량이 쭉 줄어야 돼.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한 3일 이상은 줄어야 돼. 간단해요. 그래서 3일 이상 줄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N자 모양을 그리면 한 번 또 튀어요. 물론 이제 급등이 터지면은 팔아줘야 되겠죠. 이제 7,000원 이상에서는 고점이니까 만약에 7,000원대 또 올라가면 이제 팔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기 이제 저 최고가까지는 당장은 못 가요. 왜냐하면 이제 양자 컴퓨터 이슈는 있지만은 양자 컴퓨터 이슈가 계속돼서 막 계속 이제 언론에 막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테마가 강해지는데 이제 뭐 이번 주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인공지능 컨퍼런스 있기 때문에 이제 젠슨왕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슈화는 좀 되지만은 그거는 이제 또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버리면 일주일 안에 이제 또 이슈가 되고 또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근데 거래가 3일은 줄어야 된다. 예. 그래 빠질 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N자 모양의 파동을 항상 그린다 이거예요. 모든 급등은. 신대가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신대가를 보신 분들은. 자, 그다음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얘기했죠. 그다음 이제 화장품으로 이제 들어가서 화장품이 아까 마녀공장, 마녀공장. 요것도 여기에서 급등이 터졌어요. 급등이 터졌죠. 근데 이제 급등 터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물량이 들어왔냐가 중요해요. 물량이.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다음 여기서 급등할 때 물량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데서는 팔고 나오고 대신 쭉 빠지면은 요 자리가 여러분들이 N자, 그러니까 N자 마크를 그린단 말이에요. N자 마크를. 그러면 이 N자 마크가 여기서 형성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1선 아래에서는 그래도 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21선 아래에서는.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가도 매수를 하면 돼요. 요 자리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거래 주는 거 봐서는 요 자리까지 안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화장품주들은 이제 계절적인 또 수요도 늘 수 있고 이제 봄이 되면 계절적으로 많이 늘어요. 그리고 한한령 해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일각에서는 상반기 내에 이제 한 5월 정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중국 관광이 또 많이 또 늘어나면 또 화장품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물량 들어온 것들 체크하시고 요런 자리에서 선점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파동이 나오면 요 고점대는 다시 올라가요. 이 고점대를. 아니면 이건 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슈가 화장품은 사실은 한한령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뚫어버리고 해제가 안 되면 요 안에서 팔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는 자세한 거는 뭐 무방에 오시면 더 좋고요. 내일 맞아 제가 내일 또 무방을 합니다. 무방을 하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제 또 화장품 한 종목 CNC 엔터, CNT 인터내셔널. 요거 급등 나왔어요. 요거 저번 주에 급등 터지면서 물량이 들어왔죠. 급등이 터지면서
28.4%. 예, 요게 28.4%예요. 요게. 자, 여기서 거래량 터졌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틀 올라가다가 이제 이틀 눌렀잖아요. 오늘 올라갔어요. 그죠? 거래량이 좀 늘었죠. 여기까지는 요 저항이, 여기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2차 파동이 남은 거야. 여기까지 남았다고 보시면 돼. 이걸 뚫고 막 날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이 예, 오늘 좀 늘었는데 오늘 올라갈 때 또 잡으면 안 되죠. 예, 올라갈 때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틀 예, 음봉을 줬잖아. 딱 그죠? 이틀 음봉이잖아요.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음봉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예,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예, 파동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건 공략 포인트 잡기가 쉽죠. 그래서 물론 양봉에서 연속으로 세게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급등은 예, 급등의 80%는 예, 음봉에서 터져요. 음봉에서. 그러면 이렇게 물량 들어온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음봉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예, 물량 들어온 거는 이틀 정도 만약에 음봉이 딱 나올 때 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히든을 제가 선정을 한 M8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83. 자, M83. 자, 보세요. 물량 들어왔죠. 당연히 들어오겠죠. 이게 상한가니까 이게 상이잖아. 그죠? 장대 양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장대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도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쭉 고점 치고 이렇게 N자 모양으로 이렇게 여기서 지지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장대봉이 또 터지면서 일주일 전에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상한가가 나왔으면 이게 20선이에요. 예, 여기가 60선이 있고. 그러면 이 자리를 지금 훼손을 안 시키고 있죠. 물론 훼손을 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면 훼손시킨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죠. 그러면 N자 패턴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저점까지 안 내려오는 게 터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니까 여기까지 안 내려와야 되겠죠. 안 내려와야 돼. 그럼 이번 주에 빠지는 부분은 매수를 하면 돼요, 그냥. 예, 매수를 하면 되고, 목표가는 제가 생각에는 M3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한학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제 영화, 드라마, 이런 VFX 콘텐츠를 또 제공하기 때문에 1차는 사실은 여기가 이제 고점이니까 여기가 이제 1차 목표가 되는데 한한령이 만약에 해제가 되면 이걸 넘어가요.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고 싶은데 일단 1차 목표가는 여기인데 저는 이제 한 2만 예, 한 4천 원 정도까지도 예, 목표가를 지금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해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예, 모르죠. 그럼 매수는 대략 17,000원, 지금 17,000원 부근이잖아요. 오늘 사실 장중에 17,000원 이하로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17,000원에서 17,500원 사이에서 잡으면 되고요. 목표가는 한 24,000원 정도 잡고요. 손절은 지금 예, 요 정도 라인이 저점이니까 뭐 한 15,000원 정도 예, 수준에서 예,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가격선까지 세밀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도신공 패밀리가 나도 좀 되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좀 QR코드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좀 더 편하신 방법대로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우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을 내일 오후 10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